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그대 오나요 발라드 편곡 계속 이어집니다. 프리코러스 부분을 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강의할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먼저 볼게요. 앞선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피아노 창에 있는 이 빨간색 음표들은 다 멜로디입니다. 피아노 편곡할 때 멜로디를 피아노 창 안에서 한꺼번에 다 보면서 하면 피아노 편곡하는데 좀 더 한눈에 더 보이기 때문에 더 편해서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놓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피아노 편곡이 다 끝나면 이건 다 지우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이렇게 보면서 멜로디의 음들이 모두 붙어서 계속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잠깐 쉬느냐 아니면 계속 끌고 있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피아노가 그냥 기본 반주 음형만 쓸 건지 아니면 어딘가를 찔러줄 건지 그런 거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멜로디 트랙만 먼저 볼게요. 이렇게 되는 멜로디인데 멜로디 미디음표를 찍어 놓은 것만 봐도 그렇게 비는 공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굳이 비는 공간을 찾는다 그러면 이쯤이 되겠습니다. 딴 따라란 여기서 음이 한 박을 끌어주고 여기서 쉬고 반박을 쉬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빈 공간을 찾는다면 이 공간이 될 테고요. 이 공간에 뭔가 다른 악기가 찔러주는 그런 꾸밈음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공간은 그 멜로디가 계속해서 음이 다 붙은 채로 진행을 하는 구간이라 무슨 다른 악기가 찔러준다기보다는 반주 악기들은 기본 음형의 반주 패턴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피아노를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편곡을 했고요. 지금 이거 처음에 여기 멜로디 보시면 여기 비는 공간은 일단 없으니까 기본 반주 패턴 음형만 유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기본 반주 형태는 이렇게 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는 악보로 보겠습니다. 먼저 반주 패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런 음형을 쓰고 있죠. 그냥 4비트짜리 리듬 둘, 셋, 넷 이런 리듬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분산 화음식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비트 리듬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벌스 부분하고는 다르게 벌스에서는 제가 처음에 1강, 2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분음표로 계속 길게 하나 둘 이렇게 길게 끌어가면서 반주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강의하는 이 부분은 프리코러스입니다. 프리코러스라 가지고 길게 끄는 것보다는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반주 형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곡이 좀 더 앞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게 되고요. 일단 사운드 먼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주형을 쓸 때는 정적으로 머무른 느낌의 반주인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반주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피아노 음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코드 진행을 보겠습니다. 코드 진행할 때 지금 여기 부분 이 곡은 D 메이저 키고요. D 메이저에서는 이 A 코드가 도미넌트 즉 5도 화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도 화음의 앞부분에서 지금 얘가 A 부분을 그러니까 도미넌트 코드를 꾸며주려고 앞에 나온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이 코드 말고 A sus4로 써도 물론 코드는 어울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의 음은 A 코드에서 7음이니까 이 멜로디의 코드는 A sus4를 써도 그대로 어울리는데요. 사운드가 약간 다르겠죠. 그러면 A sus4로 했을 때 사운드하고 G on A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A sus4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테고 G1A 하면 다시 말해 G1A는 이런 사운드고 A sus4는 이런 사운드죠. 그래서 둘 중 마음에 드는 소리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능은 같은 거예요. 도미넌트 코드 앞에서 나오는 거고 같은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데 그냥 바로 도미넌트 코드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앞에서 뭔가 조금은 변화된 소리를 넣어서 화음의 색채감을 더 넣으려고 이런 코드를 쓰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G1A 나왔고 여기는 A 코드예요. 얘도 A 코드인데 텐션, 플랫 9 음을 텐션을 넣어서 간 A 코드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싹 다 그냥 도미넌트, 즉 5도 화음의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중간에 이온 G샵이라는 코드가 하나 들어갔죠. 얘 기능은 5도 화음을 꾸며주는 그런 화음인 겁니다. 이거를 작곡 용어로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하는데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뭐냐면 도미넌트 코드를 꾸며주는 도미넌트인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넣으면 잠시나마 그 조를 벗어났다가 다시 원래 조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전체 사운드에 미묘한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곡에서는 얘가 도미넌트죠. 도미넌트를 꾸미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넣었는데 그 어떻게 찾느냐면은 일단 도미넌트는 여기 이 음이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쓰려면 일단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그 화음이 몇 도 화음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는 여기 도미넌트였죠. 도미넌트는 어떤 음계에서 어떤 스케일에서 5번째 음이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코드를 꾸며주는 그런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꾸며주고자 하는 그 음의 5번째 음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가 되는 건데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얘를 꾸며줄 거니까 지금 도미넌트 화음 얘를 꾸며줄 거니까 여기 도미넌트 코드의 루트 음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얘를 그대로 루트 음으로 해서 도미넌트 코드를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넌트 코드니까 여기에 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 5칸 가도 되고 아래로 4칸을 가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 도미넌트 코드를 꾸밀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내려가면 루트 음은 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쌓으면 이 사운드는 마이너스 7 코드예요. 마이너스 7 코드가 아니라 우리는 도미넌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샵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6번째 어떤 스케일의 6번째 음으로 시작하는 루트 음으로 시작하는 그 코드 그러면 D 메이저 스케일에서 6번째 그러니까 B 음이 되는 거고 D 메이저 스케일에서 6번째 코드가 되면 B 마이너 코드가 되죠. B 마이너 코드를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B 마이너 코드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위로 5칸 가볼게요. B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F샵이죠. F샵 음을 루트로 한 도미넌트 코드를 쌓으면 그것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됩니다.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4칸 아래로 가도 똑같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샵에서 도미넌트 코드를 쌓으면 도미넌트 7 하면 이 코드를 그냥 쓰면 마이너 7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미넌트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번째 음에다 또 이렇게 샵을 붙여주면 그래서 이 자리에 도미넌트 7 코드를 꾸며주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이 자리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그냥 E7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온 G 샵 해가지고 자리 바꿈이 된 화음의 형태를 쓰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E7의 코드를 그대로 써도 이 도미넌트 코드는 그대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일단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요. 이 사운드하고 제1 전위라고 하죠. 자리 바꿈 하나 한 거 사운드는. 자세히 들어보면 들리시겠지만 베이스음을 기본 위치로 쓸 건지 아니면 한번 자리 바꿈한 제1 전위 그 위치를 쓸 건지 그에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사운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위치를 쓸 건지 아니면 자리 바꿈을 하나 한 그런 코드를 쓸 건지는 전체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거는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 이 베이스 음이 옥타브를 내려보면 사실상 같은 A 음이니까 그 전체 이 라인을 보면 A, G샵, A 이렇게 베이스가 근접한 위치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기본 위치를 쓰게 되면 베이스가 란, 딴, 딴 이렇게 5도씩 도약을 할 텐데 뭐 그렇게 해도 사운드 전체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이런 베이스에서 그 선율적인 움직임 그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바꿈된 형태를 쓴 거예요.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A 코드이긴 한데 플랫 9 텐션이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넌트 코드에서는 모든 변화된 텐션들이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 코드, 도미넌트 코드에서 그냥 A9 코드를 쓰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되고요. A 플랫 9 하면 그 9음을 반음을 내리면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되죠. A 또 샵 9을 쓰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음은 그냥 9도 있고 플랫 9, 샵 9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도미넌트 코드에서만 플랫 9, 샵 9 이런 음을 쓰는 거지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메이저나 마이너 코드 같으면 그냥 9음은 붙이면 어디에든 다 어울리는데 도미넌트 코드에서는 플랫 9, 샵 9 이런 변화된 9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곡에서 저희는 여기 플랫 9을 썼는데요. 플랫 9 말고 샵 9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딱 들었을 때 샵 9을 넣어서 뭐 멜로디에 부딪히고 하진 않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일단 샵 9은 배제를 하고요. 그냥 9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건 어울립니다. 9은 웬만하면 다 어울려요. 근데 9을 넣은 그 도미넌트는 이미 이전에서도 많이 저희가 써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다른 파트들도 보면 여기서 딴 하면서 전체 섹션이 다 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화음을 쓰고 싶어서 이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플랫 9을 여기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이런 사운드가 되는 거고 멜로디에 하고는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다만 여기 똑같은 A 코드지만 도미넌트 코드지만 플랫 9을 씀으로 해서 색깔을 변화를 준다 라는 의도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 자리만 바꿨다 해서 이게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왼손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그냥 옥타브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일단 피아노만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운드인데 얘를 옥타브 위로 두게 되면 피아노만 다시 들어볼게요. 크게 차이가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즈 화성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우 인터벌 리미트라고 해서 저음역에서 화음으로 만나게 될 때 어떤 음역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용 가능한 음정의 한계 이런 뜻인데요. 피아노 왼손으로 보자면 대충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긴 낮은 음자리예요. 낮은 음자리로 봤을 때 피아노 왼손이 한 이 정도 되는 음역 또는 뭐 이 정도이기도 한데 대충 이 정도 되는 음역에서 이렇게 3도가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래로 되는 음역인데 3도로 만나게 되면 화음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3도라는 음정은 중고음역에서 만나게 됐을 때 아주 깨끗하고 그런 완벽한 화음감을 나타내지만 대략적인 음역에서 이 정도보다 더 아래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3도로 만나게 되면 얘는 오히려 더 지저분한 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음역이 내려갈 것 같으면 3도가 아니라 얘는 완전 5도가 되죠. 완전 5도로 만나든지 아니면 이런 8도 정도 되는 거 5도나 8도 그런 음정들이 더 깨끗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8도는 상관이 없어요. 8도는 뭐 이렇게 아무리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5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쳤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렇게 깔끔한 울림이 될 수도 없어요. 저음역으로 갈수록 배음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음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한 이 정도 음역의 배음하고 이 정도 음역하고 배음하고 배음의 그 개수 또는 배음의 울림 같은 게 얘하고 얘는 그 울림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소리의 풍부함을 봤을 때 이 낮은 음역이 훨씬 더 풍부하고요. 배음이 워낙 많은 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재즈 화성학 공부하시다가 로우 인터벌 리미트 그런 거를 설명을 보긴 하는데 본인의 곡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를 만약에 옥타브를 이렇게 내렸다고 가정한다면 3도로 다 이렇게 만나 있죠. 이 3도 음들이 이 정도 되는 음역에서는 그렇게 울림이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가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가 이 옥타브 아래서 깔리고 있죠. 그리고 통기타도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베이스 기타도 저음이고 통기타도 그 6줄을 모두 다 튕겼을 경우 5, 6번 줄은 꽤 저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음들하고 여기하고 자칫 그 저음에서 부딪히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뭐 화음은 맞겠지만 음역이 낮아지니까 3도로 만난 음역일 때 그렇게 깔끔한 울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도 좁은 음역이 낮은 음역에서 만나지 않고 얘네들을 옥타브를 올린 거예요. 로우 인터벌 리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뭐 피아노 독주로 반주를 한다 치면 여기서 3도가 만나도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우 인터벌 리밋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악기와의 관계 그런 것도 다 잘 따져가면서 귀로 들었을 때 저음에서 좁은 간격의 음정이 너무 부딪힌다 또는 울림이 별로다라고 느껴진다면 최저로 내려갈 수 있는 한계음을 본인이 설정을 하셔서 그 한계보다 낮다 싶으면 옥타브를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음으로 골라서 그렇게 편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룬 마디 안에도 기타, 베이스, 드럼이 다 들어가서 그에 대한 것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길어져 버렸네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